오늘 공부할 부분은 중복 조합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 이제 조합에 대해서는 잠깐 복습을 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조합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여러분들께 드렸었던 그 프린트 있죠? 52문제짜리 프린트. 그 프린트는 이따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그래도 좀 중요한 문제들 쭉 살펴보면서 문제 풀어볼 거니까 참고하시고, 좀 이따가 이제 조합에 관해서도 문제를 좀 몇 개 뽑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은 이 바이블에 있는 문제를 이제 예제 문제로 좀 줄여가지고 참고해서 이제 그걸 풀어볼 건데, 시간 여유가 좀 있으면 저 뒤에 있는 거를 이제 그 학습지를 따로 뽑아가지고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진짜 별거 없어요. 내용이 진짜 단순하게 끝나버려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이항 정리까지 욕심을 낼까 싶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조합까지만 하면 되니까 강의는 진짜 어쩌면 한 3-40분 안에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그 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저번에 순열 정리했었듯이. 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까지만 쓴 것이 조합입니다. 원래 이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까지 해주면 그게 이제 npr이었죠. 근데 이제 요 부분까지만 해준 것이 그게 ncr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ncr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ncr에다가 r팩을 곱해야지만 npr이었었으니까 npr에서 r팩을 나눠주는 것으로 ncr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npr를 r팩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제 이 npr이라는 것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팩을 n-r팩으로 나눠준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r팩이 여전히 분모에 있으니까 r팩으로 나눠줬으니까 이제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이라고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C 3을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n팩에서 n-r팩을 나눠주면은 이제 10팩에서 7팩을 나눠주게 되니까 결국엔 남는 것은 3개밖에 없죠. 10부터 19, 8 이렇게 3개밖에 안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r팩에 해당하는 것은 3팩에 해당할 테니까 3, 2, 1을 분모에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10C 3을 이제 구한다면은 10부터 3개, 1부터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외워두곤 했었죠. 그 다음에 뭐 7C 4 그러면은 7부터 4개, 그 다음에 저기 1부터 4개 이렇게 해서 7, 6, 5, 4, 그다음 4, 3, 2, 1 이렇게 이제 쓰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당연한 얘기겠지만 (10C7과 10C3은) 서로 똑같죠? 왜죠?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제 어떤 책꽂이에 가서 내가 오늘 책 3권을 읽고 싶은데 뭘 읽을까 라고 하면서 3권을 고르는 것과 동시에 내가 오늘 이거는 읽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7권을 고르는 것이 정확하게 상황이 맞닥뜨려지죠. 1대1로 대응이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 3권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상황은 바로 동시에 A, B, C가 아닌 7권을 버리는 상황과 바로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10권 중에서 7권을 선택하는 것과 읽고 싶지 않은 거, 10권 중에 3권을 선택하는 것은, 즉 읽고 싶은 것은 서로 당연히 경우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일반화시켜서 NCR과 NCN-R이 서로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조합의 계산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3C 10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13부터 10개 쓸 거야? 그럴 필요는 없잖아. 13C 10을 구해라 라는 것은 13C 3을 구해라 라는 것과 똑같으니까 13, 12, 11, 3, 2,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쓰는 방법일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맨날 배울 때만 기억하지 이제 그 다음엔 다 또 까먹어버리는 그런 성질인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와 똑같은 10권 중에서 3권을 뽑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자꾸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러지? 네. 자, 10건 중에서 3건을 뽑는 상황이 결국엔 두 가지 상황으로 쪼개질 수 있어요. 어떤 책에 관해서는 그 책이 선택되면서 3권이 뽑힐 수도 있고요. 그 책이 선택이 안 되면서도 3권이 뽑힐 수 있어요. 결국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10권 중에서 뭐 A라는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A를 포함한 이제 10권의 책 중에서 내가 3권을 뽑는 것은 A라는 책을 포함하면서 3권을 뽑을 수도 있고 A라는 책을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3권을 뽑을 수 있잖아. 이 두 상황이 아닌 상황이 있어요? 3권을 뽑는 상황이? 없죠? A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A가 들어가면서 3권이 뽑힌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이 3권 중에 하나는 A로 내정이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2권만 9권 중에서 뽑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9C2와 A가 뽑히지 않으면서 3권을 뽑는 것은 A는 이미 버린 거야. 그럼 나는 9권 중에서 몇 권을 뽑는 거야? 3권을 뽑는 거지. 그래서 9C3 이거거나 이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반드시 해서 이 둘을 더한 것이 그와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켜보면 내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상황은 그 R개 중에서 어떤 특징, 그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녀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뽑히면서 이게 뽑힐 수가 있고 그 아이가 안 뽑히면서 이게 뽑힐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 N-1 C 그게 뽑히면서 R개가 뽑혔다고 해보면은 R-1 더하기 그게 안 뽑히면서 R개가 뽑혔다고 한다면은 N-1C R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질은 여러분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3단원 이게 조합 바로 다음 단원이 이항정리거든요. 그 이항정리 파트를 공부할 때 얘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인지만 해주고 계시면은 다음 단원 공부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준비가 좀 된 상태로 임해 주실 수가 있겠죠. 알겠지? 그래서 조합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NC0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의를 하고 왔었죠.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NC0이 얼마나였습니까? 1이었죠. 그냥 무엇이든 0이 관련된 거는 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0, 100도 1이고 NP0도 1이고 NC0도 1이고 뭐 이렇게 없잖아. 그치? 근데 그나마 0, 100과 NP0보다는 NC0을 더 자주 씁니다. 역시 어디에서? 다음 단원에서 자주 써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조금 미리 스포하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파스칼의 삼각형 부분을 공부를 할 때 그때 이 성질과 NC0이 1이다라는 사실이 활용이 됩니다. 조금 중요하게 활용이 되니까 잘 기억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합에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뭐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도형을 만드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를 분할하는 것도 있었고, 뭐 토너먼트도 있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조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시키고 싶었나 봐요. 바이블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나온 김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6명의 학생을 1명, 2명, 3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분할하려고 해요. 이 조는 그냥 구분이 되지 않고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3개의 그룹으로 쪼개겠다라고만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3개의 그룹으로 쪼개겠다. 자, 그러면 6명을 1명, 2명, 3명 이렇게 3그룹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단 내가 6명을 바라봐. 그 상태에서 일단 1명을 좀 줄여내자. 어떻게? 61. 자, 그 다음에 또 5명이 있죠. 그 중에서 내가 2명을 줄여내자. 그러면 52. 그 다음에 또 3명 중에 3명을 33. 아니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우린 통일성 있게 그냥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 고민이 계속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상황이 종결되나? 그냥 조가 나눠져요? 이렇게만 하면 조가 나눠집니까? 아니죠. 이거 해서 하나의 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서 두 번째 조를 만들고 또 이걸 해서 세 번째 조를 만드는 연달아 발생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다 곱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1명, 2명, 3명으로 쪼개는 그 조의 분할의 개수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진짜로? 진짜 맞아요? 소신껏 대답해. 생각을 해봐 생각을. 자 아침이라고 약간 좀 머리가 약간 무겁더라도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조가 분할이 완성되는가? 아니면 아직 미완성인가? 아니면 오히려 중복이 발생하는가? 어때요? 중복이 발생한다 생각한다면 어떤 케이스가 중복을 발생시키는지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는 것이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는 상황을 세주는데 쟤를 뽑고 쟤를 뽑고 쟤를 뽑는 상황도 세준다. 근데 그 두 가지 상황은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는 중복이 발생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딱 보고서 중복 발생했었던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헷갈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중복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이런 상황이 중복이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 그걸 얘기할 수 없다면 아무리 중복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때요? 충분합니까? 미완성입니까? 중복이 있습니까? 충분해요. 응? 충분해요. 충분해요? 자네는? 묻어가지 마. 충분해요? 충분해요. 돈 괜찮습니까? 아 약간 좀 묻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따가 랜덤으로 내가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잠깐 보류하고 이 상황은 어때요? 내가 그러면 하나 둘 셋으로 묶는 게 아니라 둘둘둘로 묶어볼게. 둘둘둘. 그리고 둘둘둘로 묶어볼 때는 6C2 그 다음에 4C2 그 다음에 2C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둘둘둘로 묶어봤을 때는 어때요? 중복이 생겨요. 이땐 종목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그러면? 계속 300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례로 생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명은 A, B, C, D, E, A, F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맞죠? A, B, C, D, E, F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A, B, C, D, E, F 들어가는 A, B, C, D, E, F들 얘는 하나의 케이스로 세주죠. 그 다음 또 C, D, A, B, C, D, A, B, E, F 이것도 역시 얘는 또 다른 경우로 세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둘을 다르게 보고 싶은 상황인가요? 아니죠. 그 둘은 나에게 있어서 같아요. A, B가 뽑히고 그 다음 C, D가 뽑히고 그 다음 E, F가 뽑히는 것과 그 다음 C, D가 뽑히고 A, B가 뽑히고 E, F가 뽑히는 것은 어차피 둘둘둘로 묶는 상황으로만 봤을 땐 걔네가 전부 다 나에게 있어서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멈추면 큰일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A, B, C, D, E, F 걔네가 어느 위치에서 뽑히든지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그 경우들만큼 여기서는 다 다르게 카운팅이 될 테니까 우린 그 모두를 다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복을 제거해주는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3팩으로 나눠준다. 얘네 셋이 자리를 바꾸는 A, B, C, D, E, F 얘네가 서로 자리를 마구잡이로 바꾸는 그 경우가 다 다르게 세지니까 그 경우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곱하기 3팩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것이 조금은 이제 더 맞다 걔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세트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숫자로 분배하는 것이 있는 경우랑 그게 없는 경우랑 이렇게 두 가지를 세트로 같이 묶어 가시면은 좀 헷갈림이 덜 하실 테니까 좀 팁을 하나 드리고요. 물론 하나 이것만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조를 분할하는 것이고요. 조에 배치하는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토끼반, 사슴반, 너구리반 뭐 이렇게 세 개의 반에다가 학생들을 배치시키고 싶어. 그럼 1명, 2명, 3명으로 학생들을 그렇게 세 반에 배치시키는 방법과 둘둘둘로 세 반에 배치시키는 방법이 있었지, 그치?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기다가 일괄적으로 곱하기 3팩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기든 두 번째 시기든 그냥 이 조를 분할한 상태에서 곱하기 3팩으로써 그 조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토끼 아까 반 뭐라고 했지? 토끼, 사슴, 너구리. 자 토끼 반에 누구를 집어넣지? 6C1
사슴반에 누구를 집어넣지? 5C2. 너구리반에 누굴 집어넣지? 3C3. 오케이, 완성. 이라고 마무리 짓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토끼, 사슴, 너구리반이라고 딱 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분배를 그렇게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딜 봐도 토끼반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토끼, 사슴, 너구리라고 그냥 써놨을 뿐인 거예요. 어떤 반에 몇 명이 들어갈지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의외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애당초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헷갈림을 방지하고자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 조가 같든 조가 다르든 일단 무엇부터 하고 걔네들을 그룹을 먼저 지어놓는 것부터 끝내놓고 그 다음 조 배치 들어가십시오 라고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딱딱 나뉘어져야 돼. 그래서 아무리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선생님 이거는 어차피 토끼, 너구리, 사슴 어디에 누가 들어가든 뭐 이렇게 어디에 이제 몇 명이 들어가든 다 그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요거랑 쌤 해가지고 그냥 없는 셈 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토끼에 6C, 그다음 사슴에 4C, 그다음 너구리에 2C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중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맞는데 헷갈린다고. 그러면 좀 헷갈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걸 없이 이렇게만 해서 멈추지 마시고 그냥 조 분할해버리고 그 다음에 조의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알겠죠? 연습 단계니까. 알겠지? 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도형 만들기는 기억나십니까? 선분 만들기, 직선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삼각형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사각형 만들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합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죠. 뭐 그게 이제 직접적인 시험범위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규 수업 때는 뭐 이미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네요. 자, 그래서 조합에서는 얼추 그렇게 얘기를 했고 토너먼트는 내가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토너먼트는 일단 배치시켜놓고 중복이 발생하는 것만큼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번 배치를 시켜봅시다. 자, 전체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이거? 7명?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기본 베이스 7팩 먼저 해주는 거야. 일단 7팩이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너희 눈으로 한번 직접 봐봐. A, B가 배치되는 것과 B, A가 배치되는 것이 서로 이 경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홈, 어웨이로 배치가 됐다면 그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상대방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홈, 어웨이, 홈, 어웨이, 홈, 어웨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위에 뭔가 첨자로 써져 있다면 그럼 그때는 절대로 얘네들이 A, B, B, A가 같은 경우가 아니야. 알겠지?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시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함정을 내겠냐?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스포츠에 뭐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베이스 7팩인데 지금 이런 대진표상에서는 A, B나 B, A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다르다고? 같다고. 근데 이 7팩은 그걸 같게 세주고 있어? 다르게 세주고 있어? 다르게 세주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서 얼마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치? 2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얘네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야. 왜? A, B가 배치되는 것과 B, A가 배치되는 것이 서로 같은데 얘가 다르게 취급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어때? A, B, B, C 같잖아. A, B, B, C 같죠? 자, 그럼 여기는 어때? A, B, C, D, C, D, A, B 여길 기준으로도 또 같죠. 그래서 자, 요걸 기준으로 양쪽이 같고요. 요걸 기준으로도 양쪽이 같고요. 요걸 기준으로도 양쪽이 같고요. 요걸 기준으로도 양쪽이 A, B, C, D, C, D, A, B 이런 식으로도 같으니까 우리는 총 4번에 걸쳐서 2로 나눠줘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있어요. 뭐 요 부분이라든지 요 부분은 양쪽이 같냐? 양쪽이 같다고 생각하면 이거 약간 좀 그 여기 계시는 게 아니라 안과 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같지가 않잖아. 여기 A, B, C, D, E, F, G랑 뭐 E, F, G, A, B, C, D랑 이거 같아요, 이거? 전혀 같지가 않지, 그렇지? 이게 같다고 주장하는 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2로 몇 번 나눠준다? 4번 나눠준다, 그치?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돼. 보이는 대로. 똑같이 생겼으면 얘는 중복이 발생하겠구나.
똑같이 안 생겼으면 중복이 발생 안 하겠군요. 그렇게 해서 얘는 2로 4번 나눠주니까 결국 2의 4제곱 분의 1. 알겠죠? 요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좀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자자. 넘어갈게요. 자, 중복조합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라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나 물 좀. 자, 중복조합 봅시다. 중복조합. 아까 조합의 의미가 뭐였죠? 서로 다른 야 말해 빨리.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얼개를 알개를 뽑아가 조합이었어요. 그럼 중복조합의 의미는 여기에서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만 붙으면 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뽑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NCR 그냥 일반적인 조합의 입장에서는요, 5개 중에서 3개 뽑는 거 이거 가능하죠, 그렇죠? 5개 중에서 5개 뽑는 거 뭐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냥 전체 다 뽑아버리면 됩니까? 근데 5개 중에서 7개 뽑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근데 중복 조합의 경우에서는요, 5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3개 뽑는 거 가능해요, 그렇죠? 5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7개 뽑는 거 이건 역시도 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n과 r 사이의 관계에서 꼭 반드시 n이 r보다 커야 될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r이 n보다 압도적으로 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개 중에서 100개 뽑아도 돼요.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얘네들은 무수히 많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서 내가 그냥 뽑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기호로 n, h, i라고 표현을 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r개를 뽑겠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 조금 간단한 숫자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뭐 5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7개를 뽑는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5, h,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중에서 7개를 중복 허용하여 뽑는다.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네, 정말 많고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건 내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나도 공부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 좀 스토리로 잘 구성해가지고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것뿐이야. 자, 여러분들이 과일 가게 갔습니다. 과일 가게 갔는데 요즘 뭐 과일 가게 가면 무슨 과일이 있나? 일단 딸기가 있겠고, 그다음에 근데 요즘 별의별 과일이 다 있죠. 요즘 뭐 키위도 나오고 그쵸. 뭐 귤도 뭐 당연히 있겠고, 뭐 수박도 나와요 사실. 별의별 과일이 다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일 하나씩 얘기해봐. 내가 오를 한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자, 5명 얘기해봐 하나씩. 자, 지씨. 딸기 하겠습니다. 개딸기. 자, 딸기. 너는? 바나나. 너는? 메론. 귤. 포도.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5개 중에서 내가 7개를 뽑아가야 돼. 자, 내 입장에서 너네들 모두를 사랑하니까 나는 5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좀 균일하게 선택하고 싶어. 뭐 일단 5개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하나씩 뽑아야 되겠지만
두 개를 어떻게 더 뽑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어떤 녀석이 좀 미워가지고 뭐 딸기는 뭐 2개 사고 바나나는 뭐 0개 사고 메론은 3개 사고 뭐 귤은 1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살 수도 있겠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과일 가게 갔는데 선택장애가 생겨버린 거야. 뭘 사가지고 가지? 결국 7개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떡하지? 했는데 마침 내 발밑에 돌멩이가 한 7개 정도쯤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보고 꽤 괜찮은 방법이다. 내가 바닥에서 돌멩이 7개를 주워가지고 저 과일 바구니에다가 던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돌멩이가 귤 바구니에 들어가면 귤을 사는 거고, 메론 바구니에 들어가면 메론을 사는 거고, 딸기 바구니에 들어가면 딸기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5개의 바구니에다가 내가 돌 7개를 랜덤하게 던져가지고 들어가는 것마다 내가 하나씩 고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야. 내 의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난 7개를 랜덤하게 아주 공평하게 뽑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냥 이건 스토리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돌 7개를 주웠어. 던지려고 딱 봤는데 하필이면 사장이 마동석이야. 근데 돌 던지면 죽어 안 죽어? 과일 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심하게 잠깐 뒤로 빠져가지고 바닥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과일 바구니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총 5개 과일 바구니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돌 7개를 툭 하고 던져가지고 그 바구니에 딱 위치한 그 경우에 한해서 내가 과일을 사가지고 가려고 해. 근데 돌을 뚜룩 하고 굴렸는데 이게 이상하게 뭐 여기 쏙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괜히 막 요런 데 걸린다고. 그러면 돌 다시 굴려야 되잖아. 좀 귀찮아.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만 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 5개의 구역을 나눌 수 있게 그냥 4개의 선을 그렸어요. 4개의 선을 쫙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돌 7개를 쫙 하고 뿌리는 거야. 근데 그 돌멩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딴 몇 개야 이거 벌써?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그럼 나는 딸기, 바나나, 메론, 귤, 포도를 각각 몇 개씩 사면 되는 거야. 딸기는 2개, 바나나는 하나, 메론은 2개, 귤은 1개, 포도 1개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돌을 7개를 또 굴렸는데 땅 몇 개야? 땅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딸기 3개, 바나나 1개, 메론 못 사, 귤 못 사, 포도 3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7개의 돌을 쭈르륵 굴렸을 때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나는 이 귤을 살 수 있는 상황이 한 가지가 반드시 무조건 대응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은 내가 원하는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포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자, 그럼 내 선택장애가 벌써 이 그림과 이 모델로서 해결이 되어버렸어.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뭐야? 내가 딸기, 바나나, 메론, 귤, 포도 이 5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7개를 사는 상황은 결국에는 이 상황을 보시면 이 동그라미랑 이 짝대기를 가지고 배치를 시키기만 하면 그게 알아서 과일을 사는 한 가지의 그 상황들에 전부 다 1대1로 대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뭐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과일 바구니를 구분할 수 있는 4개의 막대기와 내가 내가 과일을 사고 싶은 그 선택권 7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주기만 한다면 그 상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내가 과일을 사야 되는 그 하나하나의 상황에 1대1로 모조리 다 대응이 될 테니까 그 모델이랑 이 모델이랑 완벽하게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고. 그럼 결국 내가 지금 여기서 5개 중에서 7개를 뽑는 상황은 결국 무엇을 하는 행동이랑 똑같아져? 동그라미 몇 개랑? 7개랑 그 다음 짝대기 몇 개? 4개를 배치시키는 경우의 수랑 완전히 같아지게 됩니다. 자, 다시 내가 5개 중에서 7개를 뽑는 상황은
이 5개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막대기 4개와 내가 선택장애가 생겨서 돌멩이를 던지는 돌멩이 7개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 건지에 따라서 그 과일을 어떻게 살 건지 1대1로 대응이 모조리 다 될 테니까 그 과일을 사는 경우의 수는 이 7개와 4개 총 도합 11개를 배치시키는 그 경우의 수랑 완벽하게 대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즉 내가 여기서 얘네들을 선 4개랑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7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배치를 시킨다면 나는 어떤 과일을 사겠다는 거야? 딸기 2개, 바나나 3개, 메론 2개, 귤 0개, 포도 0개를 사겠다는 거야. 그냥 얘네들 배치만 시킨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이렇게 하면 뭘 어떻게 사겠다는 거야? 딸기 0개, 바나나 0개, 메론 0개, 귤 0개, 포도 7개 사겠다는 거야. 내가 결국 여기서 11개의 대상을 그냥 마구잡이로 배치시키는 모든 각각의 경우들에 대해서 이 과일을 사는 경우들이 하나하나 전부 빠짐없이 중복 없이 대응이 될 거라고. 그럼 결국엔 그 11개 대상을 배치시키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11개의 자리에다가 어느 자리에 막대기를 넣을지 어느 자리에 돌을 넣을지를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결국 몇 시 몇이야? 11, 10 막대기 입장에서 생각해볼까? 막대기를 어디다 배치시킬까? 3 혹은 11, 10 자 돌을 어디다 배치시킬까? 7 어떤 걸로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입장으로서 아까 막대기가 몇 개였지? 4개였고 돌이 몇 개였어? 7개였지. 그래서 11팩을 몇으로? 4팩으로 그리고 7팩으로 나눠주는 상황으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다고. 바로 무엇이? OH7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중복조합의 모델은 전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막대기와 여러분들이 던지는 돌을 가지고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만 더 일반화시키도록 하자. OH7이 아니라 NHR.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N개를 구분할 수 있는 막대기 몇 개가 필요해요? N개의 영역만 구분하면 돼. 막대기 몇 개 필요해? N-1개. 내가 던지는 돌멩이 몇 개? R개. 자, 그럼 전체가 몇 개야? N-R, N-1 더하기 R개야. 이것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거야. 무엇을? N-1개의 막대기가 들어갈 자리를 혹은 N-1 플러스 R, C R개 돌멩이를 집어넣을 자리를 R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중복조합의 아이디어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7개의 대상에서 10개를 중복 허용하여 뽑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7개 영역을 쪼갤 수 있는 막대기 몇 개? 6개. 내가 던진 돌멩이 몇 개? 10개. 그럼 도합 몇 개? 1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6개 자리를 뽑아서 막대기를 배치시키든 아니면 10개의 자리를 뽑아서 돌멩이를 배치시키든 하면 되는 거야. 16시 6 혹은 16시 10이라고 쓰면 되는 거겠지. 자, 이 모델 잘 생각나시겠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NHR은 이런 모델을 빌려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보시고 책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한 장 반만 읽어보시면서 이 중복조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릴게요. 한 5분 정도쯤 드릴게요. 5분 정도쯤은 충분히 정리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이따가 문제를 한번 같이 좀 몇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모델은 78페이지에 있습니다. 76페이지 모델은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일단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복 조합이라는 것을 이해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76페이지에 소개된 모델은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모델이라서 이것도 다시 잘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델은 78페이지에 있긴 합니다.
자, 얼추 다 정리됐습니까? 자,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모델은 사실 뭐랄까 여러분이 지금 중국 수업을 배우자마자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모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 허용하여 뽑는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 허용하여 뽑는 상황. 그러면 그 상황을 이제 1부터 5까지 중에서 뽑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해볼까? 1부터 5까지 중에서. 그러면 정말로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이제 1부터 많게는 이제 5까지 뽑히는 상황들 이 모두를 우리가 이제 다 카운팅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다가 내가 첫 번째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두 번째는 1을 더하고 세 번째는 2를 더하게 된다면은 그때 1, 2, 3부터 5, 6, 7까지 더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전부 다 나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분명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애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순서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111부터 555까지 해당하는 그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써보는 거. 112라든지 뭐 113이라든지 아니면 뭐 23, 뭐 345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에다가 전부 다 0도 하고 1도 하고 2를 더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그냥 다르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거니까 0을 더하고 1을 더하고 2를 더했을 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숫자들이 다 다른 애들로 세팅이 되면서 1, 2, 3부터 5, 6, 7까지 배치가 되는 아이들의 조합이 여기 써져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결국 이 밑에 있는 조합은 1부터 7까지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한 그런 조합의 경우의 수랑 똑같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어차피 요거는 1부터 5까지를 중복 허용해서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그러니까 0, 1, 2를 각각 더해가지고 만든 1, 2, 3부터 5, 6, 7까지의 이 조합은 결국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봤을 때 1부터 7까지의 이 7개 숫자들 중에서 내가 3개를 그냥 중복 허용하지 않고 선택하는 상황이랑 똑같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OH 3이라는 것은 7C3이랑 같은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서로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그럴라나? 이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얘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좀 얘가 다르게 보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OH3이랑 7C3이랑 서로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이 7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 세 자리니까 0, 1, 2를 더한 셈이니 2라는 것은 사실 3 빼기 1이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5라는 것에다가 3 빼기 1을 더한 7이라는 것에서 7C3이라는 것으로 이게 도출이 되게 된 것이다 라면서 설명하는 게 이 76페이지의 설명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NHR이라는 것은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 허용하여 뽑는 건데 그럼 111 중 111과 이제 결국 여기에서는 N이라고 했으니까 N까지 다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0을 더하고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점점점 해서 이제 여기엔 몇을 더하겠어? 이게 지금 R개를 뽑은 거니까 R-1을 더하는 것까지 있겠지. 그러면은 그걸 전부 다 나열해 봤을 때 얘는 1, 2, 3, 점점점 R 점점점점점 해서 이제 얘는 n 플러스 1 점점점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까지 다 나열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고 결국 그렇다면은 얘는 n 플러스 1 r 마이너스 1 c 몇 개 뽑는 거였죠? r개 뽑는 것으로 대응을 시켜볼 수 있다 라면서 주장하는 모델이야. 근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얘 자체가.
근데 나중에 문제화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알아두기는 하셔야 돼요. 그게 뭐 나중에 지금 꼭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도 내가 각각의 자리에다가 1, 2, 3, 4, 점점점 이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얘를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는 두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칸막이가 아까 그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사는 그 모델만으로도 이 중복조합을 이해하기에 아주 충분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괜찮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 77페이지에 있는 방정식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그젠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중복조합의 문제예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왜 갑자기 중복조합이냐? x 더하기 y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라고 되어 있죠? 이건 좀 재미가 없네. 중복이 발생 안 하잖아 이거. 아니다. 잠깐 있어. 미안해. 자, x 더하기 y는 5. 자, 이게 왜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냐면요. 마치 내가 과일 가게 가서 과일 2개를 앞에다 놓고 5개를 사려고 하는 행동이랑 이건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X를 몇 개 사가지고 가고 Y를 몇 개 사가지고 가지? 전체 합쳐가지고 5개를 사가지고 갈 거긴 한데 몇 개를 사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랑 이게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내가 뭐 딸기랑 메론이랑 딱 같이 놓고서 딸기를 몇 개 사고 메론을 몇 개 사지? 이 고민하는 거랑 X 더하기 Y가 5일 때 X가 얼마고 Y가 얼마지라고 고민하는 거랑 결국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몇 H 몇이다? 2H 5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문자의 개수를 좀 늘려볼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 자, 그럼 얘는 몇 h 몇이다? 3h 7일 것이다. 왜요? 3개 중에서 내가 7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 배치를 시키면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x는 2, y는 3, z는 2를 이제 부여하겠다. 즉 얘 2개, 3개, 2개를 선택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2, 3, 2라는 근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3H 7이라고 쓸 수가 있고 조합으로 바꿔보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3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칸막이 몇 개? 2개. 그리고 다음 몇 개 돌멩이를 던져요? 7개. 그래서 2랑 7을 더한 9, C 2든 9, C 7이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이제 이것도 정수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에서 나오는 그 정답들이고요.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뭐 똑같은 이제 미안해 말 잘못했어. MG 그냥 정수해를 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해라 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답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해라 라가 아니라 자연수인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인 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될까? 자연수인 해는 음이 아닌 정수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요? 음이 아닌 정수해는 0을 포함하지만 자연수인 해는 0을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H5에는 0, 5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자연수인 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0, 5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음이 아닌 정수해라고 한다면은 0, 0, 7 가능해요. 아니면 0, 1, 6 이것도 가능하다고. 근데 걔네들은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자연수인 해라고 이제 전제를 깔아둔다면 그럼 자연수인 해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까? 반드시 x랑 y랑 z가 한 번 이상은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하나 이상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7개 중에서 3개 돌멩이를 먼저 주고 시작하면 안 돼? 그래도 되지, 그치? 그래서 7개 중에서 3개 돌멩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먼저 주고 4개의 돌만 뿌리면 돼. 그럼 순식간에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3H7이 아니라 3H4로 바뀐다. 이해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칸막이는 몇 개? 2개. 던지는 돌은 4개. 그래서 몇이면? 6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자, 그럼 만약에 얘는 1 이상, 얘는 2 이상,
얘는 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1 이상, 2 이상, 0 이상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한테 몇 개 주고? 한 개 주고 얘한테는? 두 개 주고 얘한테는? 안 주고 해서 똑같이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주었으니까 던지는 돌멩이 개수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얘는 0 이상, 얘는 0 이상, 얘는 마이너스 1 이상 인 정수해의 개수를 구해라. 0 이상, 0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 만약에 1 이상이었다면 하나를 주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까지도 허용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7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8, 0, 마이너스 1 이것도 괜찮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뺏고 시작. 어? 뺏고 시작합니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진짜 뺏고 시작한다. 근데 뺏고 시작한다는 건 얘네들이 뭔가를 갖고 있었을 때 얘기인 거잖아. 뺏고 시작한다기보다는 뺏을 것을 예정하고 시작한다. 이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에요. 뺏을 것을 예정하고 시작한다. 자 지금 내가 7개를 줄 거잖아. 근데 얘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나 이따가 마지막에 너네들 배치 다 끝나고 마지막에 나 Z한테서 하나 뺏어갈 거거든. 근데 난 어차피 너네들한테 7개를 주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나중에 한 개를 뺏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8개 줄게. 8개를 줘놓고 나중에 Z한테서 한 개 뺏어갈게. 콜? 이렇게 한 거지. 그럼 당연히 뭐 나쁠 거 없죠? 그래서 X, Y, Z에다가 8개를 먼저 배치를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Z에서 하나 뺏어가면 돼. 그럼 합산해서 7이 되는 것도 맞고요. Z 입장에서는 하나 뺏어가는 상황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0개를 받았다면 하나를 뺏어가게 해준 나는 마이너스 1. 근데 그 이하로 떨어지진 않잖아. 그치? 그 밑으로는 더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붙게 된다면은 뺏을 것을 예정하고 그만큼 더 배치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뺏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뭐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나 너네들한테서 나중에 한 개씩 뺏어갈 거니까 일단 3개 더 주고 시작할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3H1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됐지? 그게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78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봅시다.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의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서로 같은 사탕 7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사실상 돌멩이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의 3개의 주머니. 얘는 그냥 이 자체로 과일 바구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몇 H 몇이랑 똑같다? 몇 H 몇이랑 똑같아? 과일 바구니가 3개고 지금 돌멩이가 7개인데 3H7이랑 똑같다. 자, 그 다음 79페이지.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의 3개의 주머니에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눠 담는 방법의 수. 자, 얘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주고. 오케이, 하나씩 주고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 H 몇? 3H4가 된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보고 가자.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같은 종류의 3개 주머니에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눠 담는 방법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종목 조합일까 일단? 이게 중복 조합인가요? 아니죠. 이건 중복 조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카운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의 주머니 3개에 집어넣는 것은 과일 바구니에 돌멩이 집어넣는 상황이랑 똑같지만 이거는 똑같은 주머니라며, 똑같은 바구니라며,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들의 그 수의 뭐랄까 배치? 요것만 신경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7개를 주는 거니까 007. 아 근데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이네. 115, 124, 133. 그 다음에 223. 뭐 요까지. 더 이상은 없죠. 어차피 이게 3 모식이 이렇게 들어가봤자 어차피 그 앞에서 했었던 건 다 중복될 테니까. 이 3개 주머니가 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그다음 80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같은 종류의 3개의 주머니에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눠 담는 것.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같은 종류의 3개의 주머니에. 이게 결국 무슨 문제야? 이게 조합 문제야. 그렇지? 조분할하는 문제였잖아. 조분할하는 문제.
그냥 평범하게 풀면 되겠죠.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의 3개 주머니에 나눠 담는다. 이건 무슨 상황이야? 집중! 어떤 상황이야?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7개를 서로 다른 종류의 3개 주머니에 나눠 담는다. 중복? 아니죠. 이건 내가 편지 들고 우체통 간 거랑 상황이 똑같잖아. 내가 쓴 편지 7개가 다 똑같아. 복사본이야. 내가 쓴 편지 7개는 다 다른 편지잖아. 그치? 이게 다 다른 편지를 다 다른 우체통에다 집어넣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이 편지를, 이 사탕을 어느 우체통에, 어느 주머니에 집어넣을지 매 순간 고민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사탕을 들고서 어느 주머니에 집어넣지? 몇 가지 고민. 지금 두 번째 사탕 들고 몇 가지 고민. 그래. 3을 7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지자면 중복순열입니다. 근데 이거 빈주머니가 생기면 안 돼.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아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잠깐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7개를. 내 문제를 잘못 읽었어. 네, 딱 여기까지만 해석을 했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저 위에 있는 것에다가 내가 일괄적으로 그냥 애들을 곱해줘야죠. 만약에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때는 그냥 완벽한 중복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걸 뭐랄까 여러분이 그냥 외워서 대응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죠. 이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요 파트에서는 이 멘트가 막 진짜 몇 글자 차이로 정말 완전히 다른 풀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순열이었느냐 아니면 이렇게 내가 조합으로 한 다음에 걷다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 한 글자 차이로 정말 이렇게 이 문제의 풀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얼추 내용에 대한 설명들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중복조합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은 지금 거의 다 푼 것 같은데 네. 저희 예제 9번을 한번 봅시다. 예제 9번. 이 함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걸 한번 여러분들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거까지만 풀고 강의 끊어야 돼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자, 예제 9번에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문제 상황부터 이해하시고요.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무슨 말이야 이게? 1대1? 왜 다 1대1까지만 얘기해? 1대1 함수. 그쵸? 1대1 대응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왜요? 하나는 무조건 선택이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 생각하십시오. 문제 풀 때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 2, 3이라는 것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우리는 그것만 결정해주면 되죠. 자, 1이 누구 선택해? 자, 몇 가지? 4가지. 2는요? 3가지. 3은요? 2가지. 오케이. 자,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4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4가지 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중복 순열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x1이 x2보다 더 작아요. 그럼 fx1과 fx2를 비교해봤을 때 또 걔 왼쪽이 더 작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야? 이게 이거 뭐 증가나 뭐 이렇게 뭐 감소나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지? 내가 말하고 싶은 단어가 마땅하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뭔가 방향이 그냥 이렇게 올고든 그런 상태인 거지, 그치?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배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네가 누굴 선택할지만 결정해주면 알아서 배치는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 fx1이 fx2보다 더 크다 작다 이런 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지금 x에서 1, 2, 3이 있는데 얘네가 누구를 선택할지 그 조합만 결정해주면 더 작은 놈이 더 작은 놈을 갖고 가고 더 큰 놈이 더 큰 놈을 갖고 가는 그런 구조로 배열은 얘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무슨 문제다? 무슨 문제다? 조합 문제다.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그냥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4, 5, 6, 7 이 4개 중에서 3개를 고른다. 답은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거죠. 4시 3일 테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어. 야, 아까는 빈이라는 그 글자 하나 때문에 풀이가 달라졌는데 요거는 그냥 짝대기 하나 넣어놓고서 풀이가 달라지네.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서 막말로 1, 2, 3이 4, 4, 4를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4, 5, 5를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4, 5, 6, 7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데 3개를 선택하는데 이때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부등호까지도 있으니까 나는 배치는 신경 안 써줘도 돼. 배치는 신경 안 써주고 오직 뭐만 신경 써주면 돼? 그냥 누가 몇 번 뽑히는지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4가 2번, 6이 한 번 뽑힌다. 그럼 4, 4, 6이 그냥 뽑힌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1과 2가 4를 갖고 갈 것이고 3이 6을 갖고 갈 테니까 배치는 신경 안 써주고 나는 그냥 오직 뭐만 신경 쓴다? 누가 얼마나 뽑히는지.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4, H,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칸막이 몇 개? 칸막이 몇 개? 자꾸 대답해. 칸막이 몇 개? 3개. 던지는 돌 몇 개? 3개. 그럼 몇 시 몇? 6시 3.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일단 조합은 엔간한 문제들은 다 푼 것 같아요. 아까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도 그렇고 웬만한 건 다 풀었으니까 좀 이따 52문제짜리 그것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갖고 오셨죠?